젊은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매독과 후두 결핵에 의해 침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그의 목숨도 서서히 그 마지막을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의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던 사제가 무엇이 그리나 궁금했던지 그 남자에게 다짜고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바이올린에는 어떠한 비밀이 있기에 그토록 놀라운 선율을 내는 것이오? 차츰차츰 조용히 엄습해오던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던 그 남자, 아니 그 음악가는 그저 의미 없는 손짓만을 내저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기 싫으니 제발 나가달라는 제스처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그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하지만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집요해지는 사제의 질문에 마침내 그 남자도 짜증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악마가 숨어 있어. 들릴까 말까 하는 작지만 악의 받침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이며 음악가는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던 바이올린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살밖에 안 된 어린아들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괴상한 대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내는 낭만주의를 예고했으며 이탈리아어로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 비르투오소의 시대를 연 최초의 비르투오소, 19세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의 상징이 되어버린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에게 내려진 갖은 찬미어도 있었지만 또 다른 기괴스러운 타이틀이 언제나 그를 따라다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그를 마법사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악마라고 했으며 그나마 정상적인 이들은 그를 유령이라 불렀다. 니콜로 파가니니에 대해 1824년 제노바 신문에 실렸던 기사라고 합니다. 그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그 거래를 통해 신기에 가까운 실력을 얻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아직까지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니콜로 파가니니는 1782년 10월 27일 이탈리아 항구 도시 제노바에서 가난한 부두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5살 무렵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반년 만에 스승을 능가하는 천재적 재능을 선보였으며 10대 초반에는 이미 바이올린 연주의 모든 기법을 익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회와 사교계를 오고 가며 연주가로 활동을 하였고 단독 연주회를 열어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가 정말 타고난 천재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노력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을 눈치챈 아버지에 의해 모차르트처럼 하루에 무려 10시간씩 혹독한 연습을 했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스승들의 지도와 천재적 재능 그리고 노력,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이루게 되면서 그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연주 기법을 개발했고 17살이 되던 1799년 그는 북부 이탈리아에서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리스트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젊은 시절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의 연주 실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나 저 사람이 바이올린을 한다면 나는 피아노로서 파가니니가 되겠다. 이렇게 다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의 신들린 연주를 보고 듣고 많은 이들이 좌절을 했던 것이었죠. 어쨌든 그는 한동안 궁정악사로 일을 하다가 1810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전역을 순회하며 연주 여행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초인적인 바이올린 연주 솜씨는 가는 곳마다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어린 나이에 부와 명성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니콜로 파가니니가 대단했길래 그 시대 사람들은 그를 미친 듯이 찬양하였을까요? 그의 연주는 실력과 기교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마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가니니를 평소 탐탁치 않게 여겼던 사람들도 그의 연주를 듣기만 하면 넋을 놓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된 사실에 따르면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엘리자 보나파르트 역시 그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뭔가를 느끼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관객들이 집단으로 히스테리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하니 이런 파가니니를 사람들은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그 대가로 고난이도의 연주 기술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성만큼이나 쇼맨십도 대단했던 사람이었기에 바이올린을 쥐연을 하나만 걸고 연주하거나 활 대신 나뭇가지를 써서 연주하고 바이올린으로 개, 고양이, 당나귀 등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신기를 보여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악보를 거꾸로 올려놓고 연주를 하였고 높은 음역에선 더블 스토핑을 구사하고 이중투리를 연주하며 왼손으론 줄을 튕기면서 오른손으로는 활을 켜는 등 흉내내기 힘든 기법들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이런 그의 놀라운 실력을 증언하는 일화들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게 되면 돈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죠. 당시 리토그래프라는 신문에는 파가니니가 무려 5,000명의 청중이 열광하는 가운데 2시간만 공연을 하고 2,000프랑을 가져갔다, 이런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0프랑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에 상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괴상하고도 사람을 전율케 만드는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 얻었다는 그 연주를 듣기 위해 그의 무대는 언제나 인산인해 만원 사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허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자선 연주회도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길을 걷다가 불쌍해 보이는 거리의 악사를 보게 되었고 그 앞에서 즉석 연주를 해서 돈을 모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형식을 파기하는 연주 형식이나 쇼맨십,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당시 권력가들, 있는 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파가니니의 연주에는 오직 가벼운 보여주기식 기교뿐이다, 진지하고 깊은 마음이 없다는 식의 혹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가니니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파가니니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특유의 천재들이 가지는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어린 나이 때부터 승승장구, 급속한 성공으로 자만에 빠진 그는 금세 방탕과 도박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박으로 인해 연주가의 생명과도 같은 그 바이올린을 전당포에 맡기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주를 듣고 혼절하는 여성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파가니니의 마성의 연주에 빠져 수많은 여자들이 알아서 그를 유혹했다 전해집니다. 그가 19살이었을 1801년에는 토스카나 지방에 있던 어느 귀부인이 그에게 흠뻑 빠져 3년 동안이나 그녀의 성에서 동거를 했고 그도 그 생활에 만족했었는지 치마폭에 푹 쌓여 연주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파가니니가 애인을 살해하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문까지도 나돌았다고 합니다. 1814년 제노바에서는 안젤리나 카바나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 파르마라는 도시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는데요. 그 뜨거운 사랑을 끝내고 몇 달 후 두 사람은 제노바로 돌아왔으나 안젤리나의 아버지로부터 딸을 유괴했다는 죄로 고소를 당해 투옥당하는 고초까지도 겪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난잡한 여자 관계 때문에 그는 매독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19세기에 이 매독은 불치병이었잖아요. 젊은 시절 걸린 이 매독은 완치되지 않았고 평생 그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독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종류의 처방을 받았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고 나중엔 미신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매했던 치료법 때문에 악재가 겹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매독을 치료하는데 수은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몸은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수은 부작용으로 그의 얼굴이 정말 괴상하게 일그러졌다는데요. 이에 호사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영혼을 팔아 악마와 계약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얼굴이 괴상망측하게 변하였다. 그 시달리던 소문은 이렇게 살을 더하고 더해 날개를 달게 된 것이었죠. 하늘이 내려주신 천재적인 능력을 지닌 자들이 하나같이 단명하거나 병약했던 것처럼 그 역시 구운명을 피해갈 순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종합병동이라고도 불리웠던 파가니니의 몸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빠르게 늙어가는 조로 현상을 33살 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으며 폐결핵, 후두염, 신경장애 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유럽 순회 공연을 하며 들린 프라하에서는 매독 3기 증상 중의 하나인 하악골 농양으로 인해 아랫니를 몽땅 뽑아야 하는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만성 인후염으로 인해 2년 반 동안이나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질적인 바람기 때문인지 혹은 병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혼을 안 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던 그에게 1825년 희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43세일 때 일인데요. 어느 여자인지 기억도 못하는 여인으로부터 당신의 아들 아킬레스를 낳았다는 전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심 하나 없이 즉시 자신의 호적에 아킬레스를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월드스타였던 파가니니는 연주 여행이 일상인지라 한 손에는 바이올린을 들고 다른 손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을 유람하게 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는 아킬레스를 극진히 아껴주었고 아들에게 마음껏 살라면서 좀 더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을 맡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마음대로 살던 막장 인생을 자제하면서 무리한 연주 일정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기에 불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가 53세였던 1836년 투자 사기 사건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월드스타로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그에게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지사. 소비도시로 번창하던 파리에 카지노를 세운 투자자들은 파가니니의 유명세를 이용해 큰 돈을 벌고자 했고 카지노의 이름마저 카지노 파가니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에게 감언이설, 카지노 내에 공연장을 만들고 유명 연주자들을 초청해 공연할 거라는 말로 예술가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1837년 10월 마침내 문제의 카지노가 파리의 몽블랑 거리에서 개장했습니다. 포장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로는 파가니니의 유명세를 이용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언론과 세간의 비난을 거세게 받게 되며 일이 커져가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카지노 파가니니를 오로지 연주장으로만 허가하고 도박장은 불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투기꾼들은 파가니니의 연주회를 통해서라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파가니니는 건강 악화로 인해 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1839년 카지노의 이사진들은
파가니니를 상대로 파리 법원에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마침내 1840년 1월 3일 파리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파가니니에게 5만 프랑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고, 이를 불이행할 시 10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파가니니 그가 정말로 그 금액을 지급했는지는 판결 이후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역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그 금액을 지불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는 이 카지노 사건은 파가니니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크나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히 악화일로를 걷던 파가니니는 오직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만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남작자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였고, 아들을 평범한 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운동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을 때는 연주를 하기도 했지만, 잠시 그렇게 얼굴을 비추고 또다시 운둔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식의 패턴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840년 5월 27일 오후 5시 20분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는 57세의 나이로 14살밖에 안 된 아들 아킬레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생전 어린 아들과 고단한 삶을 살았던 파가니니는요, 사후에도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파가니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아들 아킬레스는요,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에 있는 교회, 그 묘지에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가니니에게 언제나 따라다녔던 그 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계약했던 자이기에 안 된다고, 교회법에 따른 장례가 허락되지 않는다며 고향에서도까지 장례를 거부당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파가니니의 안식을 위하여 아들 아킬레스가 이곳저곳에 엄청나게 로비를 한 끝에 1886년 무려 46년이 지나서야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까지도 파가니니를 괴롭혔던 그 악마와 거래를 했다는 루머는 대체 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바이올린 연주 실력에 감탄 혹은 질투한 사람들이 만들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외모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싫어했던 그의 은둔 성향을 원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가니니 자신이 직접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무슨 수작을 했기에 그런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시시콜콜 캐묻는 주교에게 괴팍한 성격의 파가니니가 엄청 짜증이 나서 내 바이올린에는 악마가 있고 내 활에도 악마가 있고 나도 악마니까 알아서 하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그 소문이 생겨났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파가니니가 살았던 그 당시 실력과 기교가 만만치 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게 되자 파가니니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스스로 악마를 컨셉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에게 적절히 활용했다는 것이죠. 파가니니가 사용했고 죽을 때까지 간직했던 1743년도에 제작된 과르넬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바이올린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매우 커서 대포라는 별명이 붙었다는데요. 이 특징은 파가니니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연주할 때 소리가 작다는 점을 커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파가니니는 단점을 극복하고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내 바이올린, 내 영혼을 이제부터 영원히 제노바에 기증하노라. 파가니니의 생전 유언에 따라 이탈리아 제노바 시청에서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기는 써주어야만 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마리오 트라부코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정기적으로 연주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혹은 악마와 계약했다는 평가가 아직까지도 공존하는 니콜라 파가니니. 어느 것이 진실이든 그의 바이올린 과르네리가 연주되어 현이 울릴 때마다 그의 영혼도 같이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